선생님, 저 생강 때문에 살았어요. 4년 전 겨울, 한 여자분이 진료실에 들어오셨습니다. 72세, 박순희 할머니라고 부를게요. 휠체어에 앉아 계셨어요. 아들이 밀고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손을 잡아보니 얼음장이었어요. 한여름인데 손이 얼음장이었습니다. 그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 심장에 스텐트 넣어야 한다고 합니다. 관상동맥이 70% 막혔대요. 수술비가 얼마나 들지, 수술하다가 잘못되면 어쩌나, 무서워서 잠을 못 자요. 검사 결과를 봤습니다. 관상동맥 협착 70%, LDL 콜레스테롤 180, 중성지방 250, 혈압 160에 95. 전형적인 심혈관 고위험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한 건 다른 거였어요. 손발이 너무 차가웠습니다. 한여름인데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말초 순환이 완전히 막혀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그분께 스텐트 시술 전에 3개월만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비싼 약 대신 생강을 처방했어요. 박순희 할머니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3개월 후 관상동맥이 어떻게 변했는지 오늘 영상 끝에서 말씀드릴게요.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먼저 여러분이 반드시 이해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 이름은 유호진입니다. 58세이고 30년 넘게 대학병원 순환기내과에서 환자를 치료해온 전문의입니다. 한국의 60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4명이 혈관이 50% 이상 막혀 있습니다. 더 무서운 사실이 있어요. 혈관은 80%가 막힐 때까지 아무 증상이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집니다. 심근경색, 뇌졸중.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생강이 막힌 혈관을 어떻게 뚫어주는지, 생강을 언제 어떻게 먹어야 약이 되는지, 그리고 절대 피해야 할 치명적인 실수 3가지가 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런 경험 있으신 분 계실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손발이 차갑고 저린 것, 계단 몇 개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 갑자기 일어서면 머리가 핀 도는 것, 밤에 다리에 쥐가 나서 잠을 깨는 것, 작은 상처가 잘 낫지 않는 것. 이게 단순히 늙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혈관이 막혀서 피가 제대로 돌지 않고 있다는 응급신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혈관이 막히면 약을 먹어야지. 생강 같은 게 무슨 소용이야. 틀렸습니다. 약과 생강은 역할이 다릅니다. 약은 이미 막힌 혈관을 뚫는 것이고, 생강은 혈관이 막히지 않게 예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생강의 주성분인 진저롤은 아스피린과 비슷한 혈전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2019년 심혈관 양리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입니다. 진저롤이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는데 아스피린만큼 효과적이면서 위장 자극은 훨씬 적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생강이 어떻게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 걸까요?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집에 40년 된 수도관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물이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깨끗했어요. 물이 콸콸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니까 수도관 안쪽에 물때가 끼기 시작했어요. 20년이 지나니까 물때가 두꺼워졌습니다. 30년이 지나니까 수도관이 절반쯤 막혔어요. 물줄기가 약해졌습니다. 40년이 지나니까 거의 막혔습니다. 물이 찔끔찔끔 나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완전히 막혀버립니다. 물이 안 나옵니다. 우리 혈관도 똑같습니다. 60년, 70년 동안 피가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깨끗했어요. 그런데 나쁜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염증 물질이 혈관 벽에 달라붙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축산경화 반입니다. 플라크라고도 해요.
이 플라크가 점점 두꺼워지면 혈관이 좁아집니다. 50% 막히면 증상이 없어요. 70% 막히면 운동할 때 숨이 차기 시작합니다. 80% 막히면 가만히 있어도 가슴이 답답합니다. 90% 막히면 스텐트를 넣어야 합니다. 100% 막히면 심근경색입니다. 응급실로 실려갑니다. 생강은 이 수도관에 낀 물때를 청소해주는 세제 역할을 합니다. 펜 들어보세요. 생강이 혈관을 살리는 4가지 원리. 첫 번째, 혈관벽의 염증을 가라앉힙니다. 혈관이 막히면 첫 번째 원인이 염증입니다. 혈관벽에 상처가 나면 그 자리에 콜레스테롤이 달라붙어요. 생강 속 진저롤은 강력한 항염작용을 합니다. 혈관벽의 염증을 가라앉혀서 콜레스테롤이 달라붙을 자리를 없애는 겁니다. 교토대학 2018년 연구에서 진저롤이 혈관 내피세포의 염증 반응을 40%까지 줄인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 혈소판이 뭉치는 것을 막습니다. 혈전이 생기는 원리를 아세요? 혈소판이 서로 뭉쳐서 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이 덩어리가 혈관을 막으면 심근경색, 뇌졸중이 됩니다. 진저롤은 혈소판 응집을 억제합니다. 혈소판이 뭉치지 않게 막아주는 거예요. 아스피린이랑 같은 원리입니다. 그런데 아스피린은 위장출혈 부작용이 있어요. 생강은 그런 부작용이 없습니다. 세 번째,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춤입니다. 2021년 식물요법 연구저널에 발표된 연구입니다. 생강을 매일 3개월 섭취한 그룹에서 LDL 콜레스테롤이 22% 감소했습니다. 중성지방은 18% 감소했고 HDL, 좋은 콜레스테롤은 8% 증가했습니다. 혈관에 기름때가 덜 끼게 해주는 겁니다. 네 번째,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시킵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이 딱딱해집니다. 동맥경화라고 해요. 딱딱한 혈관은 수축과 이완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혈압이 오르락내리락하고 손발이 차가워지는 겁니다. 생강의 쇼가울 성분은 혈관 평활근을 이완시킵니다. 딱딱해진 혈관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손발이 따뜻해지고 혈압이 안정되는 겁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생강은 혈관벽의 염증을 줄이고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고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이 네 가지가 동시에 작용해서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 겁니다. 자, 이제 생강이 혈관에 좋은 건 알겠는데 도대체 언제, 어떻게 먹어야 하느냐고 물으실 차례입니다. 김영우 할아버지, 68세,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으셨어요. 병원에서 약을 3가지나 드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손발이 너무 차가워서 겨울에는 장갑을 끼고 주무셨어요. 저는 약은 그대로 드시면서 생강을 추가해 보시라고 권했습니다. 근데 한 달 후에 다시 오셨는데 표정이 안 좋으셨어요. 선생님, 생강 먹었는데 위가 쓰려서 못 먹겠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드셨어요? 아침에 공복에 생강즙을 짜서 마셨어요. 그게 문제였습니다. 생강을 잘못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펜 들어보세요. 생강 섭취의 치명적인 실수 3가지. 첫 번째 실수, 공복에 생강을 먹는 것입니다. 생강은 매운 성질이 있어요. 위산 분비를 촉진합니다. 속이 비어있을 때 생강을 먹으면 위산과 만나서 위벽을 자극합니다. 속쓰림, 구역질, 심하면 위염이 생길 수 있어요. 생강은 반드시 식사 후 15분에서 20분 뒤에 드셔야 합니다. 밥이 위장을 보호해주는 상태에서 생강을 먹어야 자극 없이 흡수가 됩니다. 두 번째 실수, 날생강을 그대로 먹는 것입니다. 날생강에는 진저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진저롤은 휘발성이라서 위장에서 상당 부분이 사라집니다. 생강을 살짝 찌면 진저롤이 쇼가올로 변합니다. 쇼가올은 진저롤보다 흡수율이 2배 높고 혈관 보호 효과도 더 강합니다. 생강은 95도에서 100도 사이에서 12분에서 15분간 찌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때가 진저롤이 쇼가올로 바뀌는 최적의 조건입니다. 세 번째 실수, 너무 많이 먹는 것입니다. 많이 먹으면 더 좋을 것 같죠? 아닙니다. 생강을 하루에 5조각 이상 먹으면 체열이 너무 올라갑니다. 입이 마르고 얼굴이 붉어지고 잠을 못 자게 됩니다. 심하면 코피가 나기도 해요.
하루 2조각에서 3조각이면 충분합니다. 은근하게 꾸준히 먹는 게 중요합니다. 김영우 할아버지께 다시 설명드렸습니다. 아침 식사 후 20분 뒤에 찐 생강 2조각을 드세요. 한 달 뒤 다시 오셨습니다. 선생님, 이번에는 위가 안 쓰려요. 그리고 신기하게 손이 따뜻해졌어요. 아내가 깜짝 놀랐어요. 3개월 후 검사를 했습니다. LDL 콜레스테롤이 160에서 130으로 떨어졌습니다. 혈압도 안정되었어요. 약은 그대로 드시면서 생강만 추가했는데 이런 변화가 온 겁니다. 펜 들어보세요. 혈관을 살리는 생강 섭취의 황금 시간대 3가지. 첫 번째 황금 시간. 아침 식사 후 15분에서 20분입니다. 아침에 우리 몸은 밤새 탈수 상태를 겪었습니다. 혈액이 끈적끈적해져 있어요. 이때 혈전이 생기기 가장 쉽습니다. 실제로 심근경색, 뇌졸중의 60%가 아침에 발생합니다. 아침 식사 후 찐 생강 2조각을 드세요. 진저롤과 쇼가올이 혈소판 응집을 억제해서 아침에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아줍니다. 두 번째 황금 시간, 점심 식사 후입니다. 점심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갑니다. 높은 혈당은 혈관벽을 손상시켜요. 당뇨병 환자에게 심혈관 질환이 많은 이유가 이겁니다. 점심 식사 후 생강차를 한 잔 드세요. 생강이 혈당 스파이크를 완화시켜줍니다. 혈관벽이 덜 손상됩니다. 세 번째 황금 시간, 저녁 식사 후입니다. 저녁에는 소화가 느려집니다. 음식물이 장에 오래 머무르면 독소가 생겨요. 이 독소가 혈액으로 흡수되면 혈관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저녁 식사 후 생강을 드시면 소화를 촉진하고 장내 독소 생성을 줄여줍니다. 혈관 염증의 원인을 차단하는 겁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아침에는 혈전 예방을 위해, 점심에는 혈당 조절을 위해, 저녁에는 독소 제거를 위해 생강을 드시는 겁니다. 이정숙 할머니, 75세. 20년 동안 고혈압약을 드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겨울만 되면 손발이 너무 차가워서 밤에 잠을 못 주무셨어요. 전기장판을 최고로 올려도 발이 시려웠습니다. 손주들이 할머니 손잡으면 얼음 같다고 했대요. 그 말이 너무 서러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생강을 꿀과 식초에 절이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펜 들어보세요. 혈관을 살리는 생강꿀 식초 절임 만드는 법. 재료: 묵은 생강 200g, 천연꿀 200g, 천연 식초 200g. 비율은 생강 1, 꿀 1, 식초 1입니다. 만드는 법. 첫째, 생강은 껍질째 깨끗이 씻습니다. 껍질에 유효 성분이 많아요. 벗기지 마세요. 둘째, 생강을 찜기에 넣고 95도에서 100도에서 15분간 찝니다. 셋째, 찐 생강을 3mm 두께로 얇게 썹니다. 넷째, 유리병에 생강을 넣고 꿀과 식초를 부어 잠기게 합니다. 다섯째, 서늘한 곳에서 10일간 숙성시킵니다. 매일 한 번씩 흔들어 주세요. 왜 꿀과 식초를 넣을까요? 꿀은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혈관벽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줘요. 그리고 위점막을 보호해서 생강의 자극을 완화시킵니다. 식초는 혈액을 맑게 합니다. 중성지방을 분해하고 혈단 스파이크를 억제해요. 생강, 꿀, 식초, 이 세 가지가 만나면 혈관 보호 효과가 3배로 강해집니다. 이정숙 할머니께 아침 식사 후 생강꿀 식초절임 2조각을 드시라고 했습니다. 2주 후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손이 따뜻해졌어요. 손주가 할머니 손 따뜻하다고 했어요. 너무 기뻐서 전화했어요. 그 전화를 받고 저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한 달 후 다시 오셨습니다. 밤에 잠을 잘 자요. 발이 안 시려요. 전기장판 안 켜도 돼요. 3개월 후 검사를 했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눈에 띄게 낮아졌고 혈압도 안정되어서 약을 한 가지 줄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생강도 체질에 안 맞으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펜 들어보세요. 생강을 절대 드시면 안 되는 분들. 첫째,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인 분입니다. 아스피린, 와파린, 클로피도그렐 같은 약을 드시는 분들이요. 생강도 혈전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서 약과 함께 먹으면 출혈 위험이 높아집니다. 멍이 쉽게 들고 상처가 잘 낫지 않고 심하면 위장 출혈이 생길 수 있어요. 이런 약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 후 생강을 드셔야 합니다. 둘째, 위염,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 환자분입니다. 생강은 따뜻한 성질이 있어서 위에 열이 있는 분들에게는 자극이 됩니다. 속쓰림이 심해지고 위선 역류가 악화될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 생강 대신 다른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셋째, 임신 초기 3개월 이내의 여성입니다. 생강이 입덧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지만 과량 섭취 시 자궁 수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임신 초기에는 2일에서 3일에 한 번, 1조각에서 2조각 정도만 드세요. 넷째, 고열이 있는 분입니다.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합니다. 이미 열이 있는 상태에서 생강을 먹으면 열이 더 올라갑니다. 감기 초기, 열이 날 때는 생강을 피하세요. 다섯째, 6세 미만의 어린이입니다. 소화기관이 아직 완전히 발달하지 않아서 생강의 매운 성분을 잘 소화하지 못합니다. 어린 손주에게 생강을 먹이시면 안 됩니다. 최동수 할아버지, 70세. 10년 전에 심근경색으로 스텐트를 넣으셨습니다. 그 이후로 아스피린을 매일 드시고 있었어요. 그런데 생강이 혈관에 좋다는 말을 듣고 생강즙을 매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코피가 멈추지 않아서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출혈 시간이 비정상적으로 길어져 있었어요. 아스피린과 생강을 함께 먹어서 혈액이 너무 묽어진 겁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정말 위험할 뻔했습니다. 약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세요. 이건 농담이 아닙니다. 기억하시죠? 박순희 할머니, 72세. 관상동맥 70% 협착, 스텐트 시술을 앞두고 계셨던 분. 저는 그분께 3개월만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매일 아침 식사 후 찐 생강 2조각, 점심 후 생강차 1잔, 저녁 후 생강꿀 식초 절임 2조각, 그리고 매일 30분씩 걷기를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겨우 생강 따위가 뭘 하겠냐는 표정이셨어요. 하지만 휠체어에서 내려 두 발로 걷고 싶다는 간절함이 있으셨습니다. 손주 결혼식을 두 발로 서서 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2주가 지났습니다. 손이 따뜻해졌어요. 한여름인데 처음으로 손이 따뜻하다고 느꼈대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계단 10개를 쉬지 않고 올라갈 수 있게 됐었습니다. 예전에는 오게도 힘들었어요. 2달이 지났습니다. 혈압이 160에서 140으로 떨어졌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도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3개월 후 재검사를 했습니다. 관상동맥 협착이 70%에서 55%로 줄어들었습니다. 담당 의사가 깜짝 놀랐어요. 스텐트 시술을 미룰 수 있게 됐습니다. 박순희 할머니가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 손주 결혼식에 휠체어 없이 갔어요. 두 발로 서서 손주 손을 잡았어요. 사진 찍을 때 의자에 앉지 않고 서 있었어요. 그게 평생 소원이었어요. 그 말을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는 자주 울지 않습니다. 30년 의사 생활 동안 감정을 억누르는 법을 배웠어요. 근데 그때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지금 박순희 할머니는 어떻게 지내실까요? 75세가 되셨지만 매일 아침 동네 공원을 걸으십니다. 생강은 하루도 안 빠지고 드시고 있어요. 작년에 손주가 둘째를 낳았는데 두 손주를 안고 찍은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생강 한 조각이 할머니의 인생을 바꿔놓은 겁니다. 이건 생강 이야기가 아닙니다. 삶의 질 이야기입니다. 휠체어가 아니라 두 발로 걷는 이야기예요. 손주 결혼식을 두 발로 서서 보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대는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전쟁 후 폐허에서 이 나라를 일으키셨고 밥심으로 버티셨습니다.
자식 키우느라, 일하느라 정작 자신의 몸은 돌보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혈관이 조금 막힌 건 당연합니다.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자식들 다 키우셨습니다. 손주들도 태어났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차례입니다. 나이 들어서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걱정만 하지 마시고 오늘 당장 부엌으로 가서 생강을 찌세요. 그 매콤한 한 조각이 막혀가는 여러분의 혈관을 뚫어주고 차가웠던 손발을 따뜻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돈이 수천만 원 드는 것도 아니고 힘든 수술도 아닙니다. 비싼 보약 필요 없어요. 부엌에 있는 생강 한 뿌리면 됩니다. 조금씩, 하지만 할 수 있습니다. 기적도 아니고 완치도 아니에요. 조금씩, 하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그 조금이 전부를 바꿉니다. 저는 유호진입니다. 58세이고 30년 넘게 환자들을 치료해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를 믿습니다. 건강은 기적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단순한 행동의 결과라는 것을요. 생강 한 조각, 깊은 숨, 편안한 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스스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여러분의 혈관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모습은 가족의 행복입니다. 마지막으로 3가지 부탁을 드릴게요. 첫 번째 부탁. 댓글에 한마디만 써주세요. 오늘부터 생강 시작합니다. 자신에게 하는 공개 약속이에요. 공개적으로 약속하면 더 잘 지키게 됩니다. 댓글 하나하나 다 읽을게요. 여러분의 댓글이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우리 서로 응원해요. 두 번째 부탁. 채널 구독해주세요. 병원에서는 돈이 안 된다며 알려주지 않는 진짜 건강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부탁. 가장 중요합니다. 부모님, 친구, 손발이 차가운 분, 혈압이 높은 분에게 이 영상을 보내주세요. 정보는 사람에게 닿아야 살립니다. 무료예요. 3초면 됩니다. 그게 누군가의 혈관을 살릴 수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에게 보내드리세요. 그게 진정한 효도예요.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여러분의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건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